안녕하세요 여러분, 융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디자인과 인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글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는 책 디자인과 인쇄를 해야 하잖아요.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독립출판 디자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독립출판물 만들기에는 정답이 없어요. 손으로 만들어도 되고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한데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을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원하는 방향에 맞게 잘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영상에서는 어도비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표지와 내지 만들기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도비가 이제 포토샵 만든 그 브랜드인데요. 인디자인은 유료 프로그램이지만 한 달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해보실 수 있으니까 써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저는 디자이너도 아니고 인디자인도 아예 쓸 줄 몰랐어요. 근데 독립출판물을 만들기 위해서 혼자 검색을 해보고 독학을 해서 다룰 수 있게 된 케이스고요. 초보여도 괜찮습니다. 디자인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저를 따라오시면 책의 표지와 내지를 만들 수 있게 되실 거고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꿀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책 제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좀 표지가 하드커버인 양장 제본도 있고 무선 제본이나 떡 제본이 저희가 좀 자주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고요. 이런 식으로 아예 책 등이 없이 제본을 할 수도 있고 책 제본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다양하게 나오니까 검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오늘 저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떡 제본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책 표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책 표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게요. 이렇게 펼쳤을 때 책에 날개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펼쳐놓고 보면은 하나, 둘, 책 등까지 3, 4, 5 이렇게 해서 지금 날개, 표지 앞면, 책 등, 표지 뒷면, 또 날개 이렇게 총 5페이지가 나옵니다. 날개를 넣으실 분들은 인디자인에서 5페이지, 날개 없이 가실 분들은 3페이지로 표지를 만들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인디자인을 켜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책의 사이즈를 정해주셔야 돼요. 독립서점에도 가보고 내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 보면서 내가 원하는 책은 어떤 사이즈지를 정해주세요. 저는 좀 편의를 위해서 B6 사이즈, 32절 사이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디자인에서 새 도큐먼트를 열어주겠습니다. 제 거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한글로도 바꿔서 설명을 드릴게요. 새 도큐먼트를 만드시고 여기에서 이제 유닛을 밀리미터로 바꾼 다음에 128에 183 이렇게 설정을 해줄게요. 5페이지를 넣어주시고요. 이 밑에 내려가면은 마진은 우선은 10mm씩 주고 블리드라는 게 작업 공간이에요. 이거는 3mm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사이즈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색깔을 넣을 때 더 안전하게 프린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작업 사이즈가 너무 종이 사이즈에 맞으면은 이거를 잘라냈을 때 프린트가 안 된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작업 공간을 종이 사이즈보다 더 크게 작업을 해서 잘라내도 빈 공간이 없이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작업 공간은 여백을 줘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마진은 종이 안에서 레이아웃을 주기 위한 여백입니다. 이건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우선은 10mm씩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누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5페이지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페이지를 전부 한 장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합쳐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페이지 1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신 다음에 한글로는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 이거를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페이지를 올리면 이렇게 합쳐지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5페이지가 합쳐졌죠? 왼쪽부터 날개, 표지 앞면, 책등, 표지 뒷면, 또 날개. 각 페이지의 사이즈를 바꿔줘야 해요. 여기 이 화살표 3번째가 이제 페이지 툴인데요. Shift P를 누르셔도 됩니다.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페이지를 설정을 하면 여기서 이제 프로퍼티, 그 사이즈를 바꿀 수가 있어요. 날개 사이즈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좋아하는 책을 펼쳐서 가로 길이를 한번 재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너무 얇게 잡는 것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사하는 여행 때 날개는 가로 길이를 100mm를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100mm로 바꾸고 잡아 끌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날개 가로 길이도 100mm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책 등을 계산을 해야 해요. 이렇게 보면은 요거를 이제 세네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네카는 이 가로 길이를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책에 얼마나 많은 페이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이게 계산법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원 에드피아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에서 디지털 인쇄, 디지털 책자로 들어가시면 우리는 지금 B6 사이즈로 작업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재단 사이즈가 128에 183으로 제가 아까 설정해놓은 사이즈 그대로인 걸 보실 수 있고 이 작업 사이즈가 보시면은 128에서 6mm가 더해져 있잖아요. 우린 아까 그 블리드를 3mm씩 줬으니까 사방에 3mm 여백 이걸 줬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내지가 몇 장이냐에 따라서 세네카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예를 들면은 200장을 썼다 이렇게 했을 때 위에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세네카 21.6mm 회사는 여행은 321페이지였네요. 320페이지였을 때 세네카는 34.56mm 클릭을 하고 가로 길이가 이 옆에다가 다 페이지를 붙여주시면 돼요. 표지가 완성이 되었고요. 디자인은 여백만 잘 잡아도 먹고 들어갑니다. 이 여백은 대충 잡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를 대고 내가 좀 디자인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책에서 여백을 한번 재보세요. 이건 정답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편의에 맞게 적용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 책을 보시면 위에 더 여백이 있어요. 위에는 2cm의 여백을 줬습니다. 이 가운데는 동일하게 줬어요, 여백을. 이렇게 펼쳤을 때 또 여기랑 여기 여백은 똑같거든요. 지금 폰트가 없어서 그거는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이 여백을 바꾸는 방법은 아까처럼 페이지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오른쪽에 프로퍼티 속성 눌렀을 때 마진이 나와요. 날개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20mm씩 주고 인사이드랑 아웃사이드는 이 바깥쪽 아니면 안쪽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15mm씩 줬어요. 이 클립 같은 경우에는 이 4가지 여백을 모두 똑같이 하고 싶을 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잡을 때 이렇게 여백을 넣어 놓으시면요. 내가 설정한 마진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제목이랑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폰트랑 이미지를 넣고 모두 완성한 이후에는 이 전체를 다 선택을 해서 커맨드 시프트 O를 누르면 아웃라인을 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아웃라인을 따준다는 거는 폰트를 아예 이미지처럼 다 따서 폰트가 깨지지 않게 프린트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쇄소에 보내기 전에 무조건 따주셔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표지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에 내가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다른 디자인이 나오는 건데요. 이제 표지를 만들었으면 내지 만들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근데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레이아웃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내지야말로 그 여백에 따라서 내가 글도 더 편하게 읽을 수 있고 이미지 같은 것도 어떻게 넣을 건지에 따라서 디자인이 정말 달라집니다. 처음에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이 안쪽 여백을 많이 안 주는 거예요. 안쪽은 이제 책 등이랑 같이 묶이기 때문에 여백을 훨씬 더 많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마치면 한 부 정도는 무조건 먼저 인쇄를 해보셔야 돼요. 몇백 부를 뽑기 전에 한 부를 먼저 뽑아보고 그게 괜찮았을 때 여러 개를 맡겨야지 안 그러면 되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한 부 뽑아봤다가 제가 안쪽에 여백을 너무 안 줘가지고 글씨가 안 읽히더라고요. 조정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사는 여행 내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레이아웃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 수에 따라서 쭉쭉 나옵니다. 이것만 봐도 좀 책 같죠? 먼저 레이아웃을 몇 개를 통일시켜
연결시켜서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 위에 이제 기호와 제목이 들어가는 섹션이 나오고 이 밑에 이제 페이지 숫자를 넣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백을 어떻게 잡았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요. 여기는 15mm인데 이 안쪽에는 3mm의 여백을 더 준 거예요. 그래서 좀 읽기 편하게. 안쪽은 20mm 정도로 넉넉하게 더 주셔도 좋습니다. 전체로 넣기도 하고 어떤 페이지는 이 여백에 맞춰서 넣고 이렇게 밑에만 맞춘다든지 가운데 정렬을 한다든지 이것도 밑에 맞춘 케이스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디자인이 그래도 깔끔하게 나올 수 있어요. 글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들어갈 자리, 본문이 들어갈 자리 이런 걸 잡아주시고 페이지 번호 넣는 거는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마스터에 들어가셔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마진 설정을 하면 모든 페이지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조정을 속성값으로 해주실 수 있고요. 페이지 번호는 페이지가 들어갈 자리에 텍스트 박스를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글로 설명을 드리면 문자 여기에서 표시자 현재 페이지 번호 A라고 나오죠? 모든 페이지에 이 자리에 페이지 수가 저절로 생깁니다. 인쇄소에 맡길 때는 커맨드 A 누르면 전체가 선택이 되거든요. 전체 다 선택한 다음에 커맨드 시프트 O를 누르면 아웃라인이 따집니다. 아웃라인을 딴 상태로 인쇄소에 넘겨야 해요. 근데 아웃라인을 따면 이미지로 변환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수정이 안 돼요.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해서 아웃라인 파일은 별도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좀 유의할 점입니다. 텍스트를 수정하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아웃라인을 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자인 팁을 좀 드리자면요. 디자인을 못하면 심플하게 가는 게 최고입니다. 정말 애매한 디자인을 넣는 것보다 되게 심플한 화면에 예쁜 폰트만 넣는 게 훨씬 완성도가 높아 보일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심플하고 깔끔하게 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중앙 정렬을 한다든지 이런 것만 좀 참고를 하셔서 넣어도 좋고요. 그냥 전체를 다 이미지로 넣는 것도 예쁩니다. 저작권 없는 폰트는 눈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만든 나눔 폰트 시리즈도 전부 상업적인 이용도 무료예요. 그래서 퇴사하는 여행은 나눔 명조로 만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목도 그렇고 본문도 그렇고 명조를 썼는데 중간중간에 소제목은 고딕체를 썼어요. 폰트도 내 마음대로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어느 정도의 규칙을 정해서 다양하면은 좀 보는 사람이 필요해지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폰트가 편할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팁은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 보셔야 돼요. 레이아웃 잡을 때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건 매거진입니다. 여러 가지 잡지를 보면서 이미지 영역이랑 텍스트 영역을 어떻게 넣고 있는지를 보세요. 잡지를 많이 참고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도 나눠서 들어가 있어요. 포토 에세이에서. 어려우면 간단하게 가자. 중요한 거는 레퍼런스는 참고용이지 똑같이 만들면 안 돼요. 참고는 하지만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 책을 시리즈로 만든다면 첫 번째 디자인은 어떻게 만들까? 이걸 미리 고민한 상태에서 디자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건 사실 기획할 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나의 기획이 시리즈가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하는 거랑 그냥 하나만 만드는 거는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으고 싶어 할까? 디자인을 첫 책부터 할 때부터 고민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온라인 인쇄소를 추천드릴게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곳은 성원 에드피아. 그 다음에 이제 독립출판물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곳들은 태산 인디고, 레드 프린팅, 인터프로 인디고. 인쇄 방식은 인디고 인쇄랑 디지털 인쇄라는 게 있는데요. 차이점은 프린터 그 기계랑 그 인쇄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 거지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두 가지 방향 모두 견적을 넣어보고 좀 더 싼 쪽으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를 추천을 드리자면요. 성원 에드피아에서 종이 샘플을 주문해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종이랑 잉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보실 수 있거든요. 구매해서 가지고 있으면 편해요.
이제 두성종이라고 불지로 쪽에 직접 가서 종이를 볼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표지랑 내지를 좀 추천을 드리자면 표지는 좀 두껍게 가야 돼요. 제가 즐겨 쓰는 종이는 고급지 중에 앙데뷰, 몽블랑, 아르떼 이 세 가지 종이도 제가 인쇄소 사장님한테 들었는데요. 업체 브랜드가 다른 거지 거의 같은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포스터나 엽서도 여기에 뽑는 편이고요. 두께는 210에서 240 정도로 조금 더 두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지는 저는 가장 안전한 거는 미생 모조지. 사실 그 느낌을 좋아해요. 퇴사하는 여행은 뉴플러스라는 좀 반질반질거리는 종이를 썼습니다. 컬러감이 좀 대비가 있게 잘 나오는 종이라서 충무로나 파주에 인쇄소가 모여 있는데요. 여기를 직접 연락을 해서 견적을 받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디자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이를 토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레퍼런스를 모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어려워 보여도 많이 해봐야 늘어요.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드디어 독립출판물 판매하기, 유통과 홍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댓글로도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전 여러분을 또 응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 안녕!